오늘 수업 내용은 반사렌즈입니다. 이 반사렌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특정 브랜드의 반사렌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이 반사렌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 기존에 그런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해드리는 반사렌즈는 딱 반사렌즈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반사렌즈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반사렌즈, 우리가 렌즈의 그 초점거리라는 거는 앞에서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렌즈의 중심에서 이미지 센서까지 이 거리가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에 렌즈들은 렌즈의 중심인, 광학적인 중심인, 이걸 우리가 뭐 렌즈의 제2주점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요걸 렌즈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렌즈의 초점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졌어요. 이 초점거리가 훨씬 더 유동성 있게 사용이 돼서 렌즈 자체가 초점거리가 길어진 거에 비해서 렌즈의 경동의 길이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현재의 그런 렌즈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오래된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구형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딱 요 개념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점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렌즈의 경동이 길어지잖아요. 렌즈의 경동이 길어지다 보면 렌즈 자체가 무거워지고 뭐 휴대하기 불편해지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망원 계열로 가게 되면, 초망원이 뭐라고 그랬죠? 200mm 이상 초점거리가 길어지는 렌즈를 우리가 초망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초망원으로 가게 되면 렌즈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지죠. 우리가 뭐 축구 경기라든가 스포츠 경기할 때 그 스포츠 기자들이 쓰는 렌즈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 스포츠 기자들이 쓰는 카메라 렌즈에 보면 아주 하얀 렌즈들이 굉장히 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렌즈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대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초점거리가 길어짐으로 해서 렌즈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 망원 렌즈를 주로 하는 그런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진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 빼고는 이렇게 망원 렌즈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초점거리가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렌즈의 가격은 또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저렴한 가격의 렌즈들도 있지만 렌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고 뭐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렌즈들은 비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반사 렌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여기 이렇게 렌즈의 통에 들어간 빛이 한번 꺾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이 접혀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점거리가 길어진 거에 비해서 렌즈 자체는 짧아졌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투과되는 빛이 한번 꺾여서 반사경을 통해서 꺾여서 들어가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점거리는 길지만 실질적으로 렌즈의 경동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이런 렌즈를 우리가 반사 렌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초망원 계열에만 사용이 됐던 렌즈예요. 초망원 계열이라고 하면은 보통 500mm 이상 이런 렌즈들을 우리가 초망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300mm도 초망원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300mm 이상, 500mm 이상 이런 형태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우리가 초망원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반사 렌즈는 이런 초망원 렌즈에 그 채택이 돼서 사용했던 그런 렌즈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 렌즈는 지금 여기서도 뭐 전방 렌즈 후면 반사경 해갖고 빛이 꺾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저 이미지 센서면이라고 보게 되면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렇게 꺾여갖고 이렇게 이미지 센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많이 접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점 거리에 비해서 렌즈의 경동은 짧아지는 거고, 이 반사 렌즈를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또 하나 보입니다. 일반 렌즈하고 틀리죠. 요게 반사경입니다. 아까 부닥쳤었던 요게 반사경이고요. 또 이 반사망원 렌즈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리개가 뭐 어떤 사람은 조리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조리개 없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구멍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리개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는 8이나 11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상 뭐 5.6이나 4나 이런 식의 밝기로 채택을 하지 못했었고, 또 그거보다 더 어두워지는 그런 렌즈도 없고, 뭐 18이나 11도 상당히 어두운 렌즈다 보니까. 근데 그 8 이하로도 못했던 이유가, 이 반사 마운 렌즈는 이 반사경이 있는 걸 통해서 이 백그라운드에, 그러니까 배경 쪽에, 반사각이 심한 배경 쪽에 이런 도너스 링 모양으로 나온다. 우리가 이걸 뭐 일본 말로 보케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웃포커스인데 이 빛의 반사라든가 물방울의 반사가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보여지는 걸 우리가 보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는데요. 그런 보케 현상이 이렇게 링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이 팔 이하로 하게 되면 이 링 모양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반사 물체가 있을 때 나오는 거지 무조건 이런 링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반사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반사경의 영향으로 그 배경의 빛의 반사대라든가 뭐 역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반사 물체가 있었을 때 백그라운드에 이런 도나스 링 모양이 나온다. 요거 같이 이렇게. 그래서 요게 시선을 분산시키고 시선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역이용하는 그런 사진가들도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보케는 이런 현상으로 나오는 게 보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스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너스 링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 반사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닌 특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8이나 11 이하로 밝기를 조절을 못했고, 조리개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그냥 노출은 뭘로 맞춘다? 셔터 스피드로 맞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조리개 우선식입니다. 8이나 11. 근데 요게 이제 얼마죠? 뭐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사 렌즈도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500mm 이상의 초망원에만 만들어졌던 반사 렌즈가 240mm, 제가 지금 샘플 강의를 올려놨다라고 하는 240mm의 좀 더 일반 망원 정도의 초점 거리로 된 반사 망원 렌즈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밝기도 8이나 11이 아니라 그보다 밝은 조리개를 가진 그런 반사 망원 렌즈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그 필름 카메라의 반사 렌즈에서 일반적으로 반사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닌 특징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초점거리도 500mm보다 짧은 일반 망원의 반사 망원 렌즈가 나오고, 조리개 밝기도 8이나 11보다 훨씬 밝은 이런 형태의 반사 망원 렌즈가 나와서 훨씬 더 가벼워지고 사용하기가 좋은 이런 형태의 반사 렌즈들도 있다. 그래서 이 반사 렌즈는 원래 가격이 일반 렌즈보다 좀 쌌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고 기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조리개라는 그 조리개 날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쌌고, 각 브랜드마다 그 카메라 브랜드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붙인 그런 반사 렌즈도 나와 있고, 또 렌즈만 만드는 회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최근의 특징이, 제가 특정 업체 렌즈를 설명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국산으로 나오는 렌즈들이 있는데 다 수동 렌즈예요. 수동 렌즈라 오토포커스나 뭐 오토 기능이 되지는 않지만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점,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좀 더 많이 그 발전되고 변화된 이런 반사 렌즈들이 있어서, 이 반사 렌즈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그 도너스 링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프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백그라운드가 반사 물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 망원 렌즈의 느낌처럼 그냥 아웃포커스 형태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묘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반사 렌즈라고 해서 무조건 도너스 링 모양이 반사 렌즈로 찍은 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반사 물체가 배경에 없다라고 그러면 이런 반사 망원 그러니까 일반 망원 렌즈와 같은 클로즈업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해바라기 사진이나 이 사진이 다 반사 렌즈로 촬영한 거거든요. 지금 도너스 링 모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반사 렌즈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올려놓은 그 위에 링크를, 앞부분에 링크를 올려놓았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사 망원 렌즈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작아지고 초점거리도 짧아지고 사용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또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렌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서 망원 렌즈가 필요하신 분들, 뭐 조리개가 하나가 됐다라고 해서 렌즈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조리개 우선식이라는 그런 기능 하나, 고정된 그 조리개에서 저 노출을 셔터 스타일로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뭐 불편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점 하나 빼고는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초망원이나 일반 망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반사 망원 렌즈가, 가성비 좋은 반사 망원 렌즈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사 망원 렌즈에 대한, 그러니까 반사 망원 렌즈라고 해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미러 렌즈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스 렌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말로 그냥 반사 렌즈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사 렌즈는 망원 계열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반사 망원 렌즈도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